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창업에 대한 아주 뜨거운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제나 붙는 단어가 뭐냐면 무자본 온라인 창업 또는 뭐 소자본, 그리고 무자본으로 하루 뭐 2시간, 3시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일반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보면 낚싯바늘에 미끼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말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끼 없이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본, 아이템, 노동, 이렇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아이템은 무자본 창업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자본, 여기서는 말 그대로 무자본이니까 자본이 필요 없다는 거고, 세 번째 노동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노동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경영이라는 것에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 아이템, 이 노동이 가장 조금 들어간 상황에서 큰 효과를 봐야만이 우리는 사업에 성공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에 조금만 면밀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노동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미끼 없는 빈 바늘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잡히나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잡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본, 무재고, 또 거기에는 하루에 2시간, 뭐 작으면 작을수록 일반 사람들이 혹하죠, 거기에. 근데 현실적으로 말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빈 낚싯바늘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끼가 있는 사람보다 고기 잡을 확률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경영은 곧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적절한 최소 투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판매를 하면 돈을 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 판매를 하면 돈을 번다. 재고도 필요 없다. 그냥 물건 판매만 하면 되고, 자본도 필요 없고, 물건 판매만 하면 그 위탁 판매처에서 오다를 하면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수익만 보면 된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위탁 판매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처 있잖아요. 과연 자원봉사 단체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수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셀러들이 어떤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온라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이 판매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위탁 판매를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안 좋게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희생양을 찾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위탁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11,000원이나 12,000원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탁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뭔가를 팔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사입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물건이 판매되면 보내야 되는데, 이 사입하는 과정을 엄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위탁 판매 제품은 별도의 사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고 있는 걸 내가 그냥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재고 없이 이 제품을 판매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순응하여서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내가 판매해야 될 제품의 단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1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소비자들이 최저가 검색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위탁 판매한 사람들은 10,000원에 올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11,000원, 12,000원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아이템을 접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최저가 검색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는 게임이냐? 공급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왜냐? 그 공급처는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위탁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참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뭐 도매나 뭐 등등의 이런 위탁 제품의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이 셀러들이 공생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온라인 셀러에 대한 도전을 하기 원한다면 이건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위탁 판매의 제품을 내가 받아서 판다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들 들러리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느냐 하면 위탁 제품 판매하면 우리가 이런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들을 듣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얻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유료 강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정보를 과연 주는 사람이 누가 줄까요? 우리가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그 정보를 줍니다. 위탁 제품을 판매하면 돈을 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탁 제품을 판매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라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하면 나뿐만이 아니고 위탁 판매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믿어야 그걸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탁 판매를 했더니만 이런 수익이 존재합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그거를 해봐요.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 제품을 올리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탁 제품에 대해서 막상 실질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작업을 하고 등등의 모든 행위들을 했는데 제품이 잘 판매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품이 잘 판매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강의를 받거나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제품을 잘 팔던데,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수익도 크고 매출도 크던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키워드를 잘못 잡나? 상세 페이지를 잘못 만드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문제를 나로 기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다시 잡는달지 뭐 등등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탁 제품을 판매해서 전혀 제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두가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다른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SNS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한달지 이렇게 하면 간혹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내가 들인 시간의 기회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작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위탁 제품에 대한 열정을 쏟는 내 가장 소중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그걸로 쏟지 말고 다른 걸로 쏟아라. 아주 작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잖아요. 그거는 위탁 제품은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내 제품이 아니니까. 머리핀 하나를 판매를 하더라도 내 아이템이면 그게 판매됐을 때 수익적인 보람도 있지만 어떤 성취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자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초기 창업 자금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합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이, 젊으신 분들이 자본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본이 내가 얼마 있어야 되느냐?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내가 뭐 20%, 30%의 마진을 본다 라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의 마진을 벌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그거에 맞는 또 마진을 벌 수가 있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거에 맞는 마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하신 분께서 한 달에 20, 30만 원의 마진을 벌 수 있는 구조로 한 달을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 30만 원의 마진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시드머니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거는 꼭 정형화된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때로는 이 마진폭을 어떻게 잡느냐는 다 다르겠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의 마진이 존재한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의 마진을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 꿈을 깨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사업에 실패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의 미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지는 시드머니가 정말 작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시드머니가 작은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머니가 작은 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이 시드머니에 정비례해서 본인의 희망도 작게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드머니는 작은데 나는 300만 원으로 월 1000만 원씩 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경마장 가세요. 구독, 좋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혹시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언제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제 영상을 보시면 취미로 음악을 하셨던 분이 나왔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 못지않게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음악적으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스스로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재능을 살려서 아이템을 찾아서 셀러를 하면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자본 창업,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코 무자본이 될 수 없는 시장이 온라인 시장입니다.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하고 말이 될 법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타임 이스 골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이 시간에 대한 안배를 잘 아셔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하고, 때로는 그 도전이 실패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에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